이번에 한동훈 장관 왜 안 바꿨을까요? 이게 중요한 걸 제가 하나 좀 찾아냈는데요. 12월 19일 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한동훈 검사죠. 검사가 연루된 채널A 사건 관련해 가지고 수사 무마 의혹에 의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 작년. 예. 아니죠. 2년 전이죠. 2년 전에. 2년 전이죠.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1심에 징계 2개월이 정당하다. 그리고 더 큰 징계를 했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12월 19일 날 2심 재판이 있습니다. 어허. 2심 선고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되면요. 다시 그 당시에는 이제 추미애 장관이었지만은 이걸 이제 한동훈 장관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는 상황이 돼 있어요. 지난번에 법무부가 이겼습니다. 윤석열 총장 징계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게 적절하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다시 이제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돼서 2심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그 1심에서 이겼던 변호사를 한동훈 장관이 해임을 했습니다. 그럼 뭐냐? 지금 법무부가 윤석열 그 당시 총장 징계안에 대해서 이번에 지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근데요, 이게 실제로 만약에 재판에서 법무부가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에게 지는 결과가 나온다면요, 한동훈 장관은 직무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교체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건이 채널A 사건이 한동훈 장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소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2월 19일 날 재판에 지기 위해서 한동훈 장관을 그대로 법무부 장관에 남겨두지 않았나라고 저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법무부가 이 재판에서 진다면은 저는 한동훈 장관의 탄핵 사유가 생긴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요. 그거는 아무 관심도 없고요. 이미 소익이 없는 거예요. 총장 끝난 지금 지금 대통령인데 그게 원래는 각하 사유입니다. 그냥 이제 상징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럼 이게 한동훈 장관은 왜 유명했냐 이게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예. 첫째는 이제 한동훈 장관은 이제 원 오브 댐으로 할 장관이 아니에요. 어허. 독보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하신 분이다. 예, 동시에 여러 명 개최될 때 그 중에 원 오브 댐이 되면 빛이 안 나잖아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조용필이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듯이 마지막에 활용 점정을 찍는 개각으로 원포인트로 하는 게 이게 첫째 이유고요. 한동훈이 뭔데 독보적이에요? 지금 이게 인기가 독보적이에요. 인기가 좋아서. 예, 보수 쪽에서는 독보적 인기 차기 1위입니다. 보수 쪽에서는 인기가 좋다. 첫째 이유. 예. 자,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예요. 어제 압수수색했잖아요. 법인카드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하고 법인카드하고 쪼개기 후원금으로 영장을 수원에다가 재청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마무리 지어야죠. 이재명은 구속시켜 나와야죠. 한동훈은. 그게 두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김건희 특검법이에요. 쌍특검. 12월 27일 운운하잖아요. 어떻게든 이게 특검은 거부권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김건희 특검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한동훈 장관이 책임지고 거부권 하는 거. 이게 세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이준석 견제용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준석 전 대표가 27일 날 어쩌고저쩌고 신다 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바람이면 이준석은 촛불이에요. 한동훈 장관은 태풍이면 이준석은 이게 연약한 바람이니까 이준석 촛불을 꺼버리는 완전히 지금 대구에서 한동훈한테 묻혀버렸잖아 이준석. 이런 게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늦게 논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반론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번째 이야기는 이제 서변 생각이시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도 서초동 쪽에서 들은 이야기거든요. 두 번째 이야기부터 말씀드릴게요.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갑자기 다시 잊어버렸다. 이재명 영장 재청구. 그러면은요,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개입하는 겁니다. 개별 사건에 개입하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우리가 국회에 나와서 구속영장에 나와서 때 보고를 하니까 이거 법무부 장관이 총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이거 영장 청구에 대해 개별 사건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개별 검사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은 개별 수사에 개입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법률 위반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관이 특검에 왜 개입을 합니까? 이거 자체가요. 장관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이 상황을 실토해버린 상황인 건데 한동훈 장관이 법률적인 문제들을 어긋나게 하면서까지 이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지금 총대를 메고 있다. 그 이야기를 저는 서정욱 변호사가 지금 자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문석 박사는 왜 웃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 이제 자기들의 소스들을 이제 지금 풀고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대통령실 고위직을 지냈던 분이 하신 이야기가 저는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한동훈에 대한 의구심이 많다. 한동훈의 능력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 대통령이? 예. 그 이야기를 저는 전해드렸었어요. 거의 2년에 가깝게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라 했는데 아직도 구속시키지 못하는 한동훈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돌았다고 하네요. 그러면 장관을 자르지 장관 자리에 놔두겠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책임져라. 지금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이 시도를 12월 달에 하고 있고 그리고 12월 달에 계속해서 체포 동의안 한 번 더 들어갈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이제 민주당은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까지 책임지고 아마 버리는 패로 사용되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동훈은 장관직을 떼면 언론에 지금과 같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한동훈은 내년에는 낙동강 오리알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